쌤들 안녕하세요. 잘 쉬다가 오셨습니까? 표정이 썩 좋지 않아요. 처음엔 아싸 2주 휴강이다 신난다 이랬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후딱 지나가 버렸죠?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 다음에 쉬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왠지 마음이 되게 편안해져요. 그리고 마음은 편안한데 계획은 이렇게 세웁니다. 그 쉴 때 나는 이만큼 해야지. 안 했죠. 어, 사람이 참 희한하게 쉬는 것 자체가 많게 되면 내 마음도 같이 쉬는 형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쌤들 혹시 일요일 날 공부하십니까? 혹시나 이거 한 주 쉬는 것 자체를 언제 쉬시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기간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일날 하루 쉬시고 일요일날 공부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여기 있는 계시는 선생님들도 일요일날 공부를 아마 하시긴 하실 겁니다. 근데 혹시 그날 공부가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잘 안 돼요, 공부는. 근데 일요일 날은 더 안 되죠. 그게 나도 모르게 쉬는 날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면 약간 뭐냐 하면,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쉰다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많다.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24시간으로. 근데 자고 밥 먹고 우리 기초 생활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빼고 나면 공부 시간이 일정한데요. 근데 희한하게 시간이 많다 이렇게 되면 내가 미루게 되죠. 음.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 뒤에 무언가 많다, 뒤에 해야지, 언제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아마 선생님들 공부하는데 계속 발목을 잡으실 겁니다. 그래서 해 놓고 노셔야 돼요. 놀고 나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내년에 시험을 기약한다라고 하는 거랑 다를 바 없게 돼요. 벌써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선은 내가 이걸 다 해놓고 언제부터 정확하게 놀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다시 세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자 오늘은 이제 3월에서 6월 지금 이게 블렌디드 통합 강의기는 한데 오늘부터는 마인드맵의 형태로 아마 새로운 형태의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3, 4, 5월 달에 했던 것 자체를 다시 요약하는 형태, 다시 반복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을 배우거나 하는 것 자체는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은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개강은 오늘, 그 다음에 총 3주 차지만 이거를 3주에 끝내기에는 쌤들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요청에 의해 제가 나눴죠. 그래서 3주 차 같은 경우에는 6월 25일 날 화요일 날 보강이 아마 추가되어서 총 4회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마치는 시간 자체는 그렇게 늦지 않을 거예요. 다만 이거를 3회로 해버리면 이게 압축해서 그 다음에 머리를 인출해야 되는 과정에서 그거를 6시 넘게까지 진행을 하는 거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6월 25일 날 우선은 보강이 하루 더 들어가서 평일 날 나오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공지로는 지금 6월 23일 날 전체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초등 선생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우선은 시험 형태는 중등 형태입니다. 특히 중등이 이번 2020학년도 시험부터 문항 수가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문항 수가 많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기입형이 원래 전공 A 부분에만 있다가 그것이 A, B 자체로 나누어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선생님들이 조금 달라지실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대비하는 형태로 시험을 한번 쳐 볼 거고요. 시험 범위는 교육과정은 넣지 않습니다. 제가 전국 모의고사 할 때 교육과정을 넣어보면 그냥 빈칸이에요. 너무 당연하게 한 문제를 패스하는 형태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험 범위를 다룬다라기보다는 지금 전 영역을 다룬다라기보다는 시험 문항수 조절하는 것 때문에 실은 원래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 맞춰서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기존에 작년 형태로 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하는 것 자체가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했던 체감이라고 하는 거랑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알고 7월을 준비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 쌤들 같은 경우는 꼭 치시기 바랍니다. 따로 뭔가 뭐 수강료를 받거나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을 겁니다. 직강은요. 근데 신청은 하셔야 돼요. 수강 신청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마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일정 자체는 나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시작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6월달 마인드맵 강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각의 날짜에 맞게 어떠한 영역을 한다라고 지금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제가 강의 계획서를 채우기 위해서 내용을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아니고요. 제가 아마 지금 5월 강의 마지막 때 아마 언급을 해드렸을 겁니다. 6월 강의는 듣는 형태가 아니라 예습해오는 형태로 선생님들도 같이 인출하는 형태로 나와야 된다고요. 쌤들 지금 6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7월 달에 이제 답을 인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간 과정에서 조금 더 쉽게 넘어갈 수도 있고요. 조금 더 힘들게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선은 지금 3월달, 4월달, 5월달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제가 초점을 맞춘 게 내용 알기였어요. 단순하게. 기출문제다라고 하는 부분이 기출문제가 어느 부분에서 나왔다. 한마디로 통합에서도 이런 부분, 시각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고 그거를 단순하게 요약해서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책 안에서 어떠한 형태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자라고 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던 강의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내용 알기에 지금 제한되는 강의였어요. 그런데 6월 달부터는 아니 정확히 7월류를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7월부터는 이제 기출 풀이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단순 풀이를 넘어서서 이제 그 부분을 변형해서 쓰는 것까지 같이 들어갈 겁니다. 어쨌든 강의를 듣고 결과적으로는 쓰는 형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쌤 쓰려고 하면 우선은 그렇게 됩니다. 무언가를 쓰려고 하면 쌤들이 이렇게 먼저 생각해야 외워야 되구나. 아니면 뭔가 정의라고 하는 것, 뭔가를 쓰시오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딱 쓰세요라고 하면 쌤 정상화가 뭡니까? 통합이죠. 정상화의 원리, 정상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개념을 떠올리지 않고요. 정확하게 책에 적혀져 있는 문장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상화, 뭐지라고 생각을 하고 써야 되는데 안 써지죠. 지금 정상화, 대강의 개념을 떠올리는 것보다 내가 개념을 안다라고 했을 때 대강 이러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쓴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대강 어떻게 머릿속으로 떠올라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못 쓰겠다. 나 모른다라는 생각에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책을 갖고 와서 어떻게 됩니까? 다 정리되어져 있는 특히 뭐 이론서를 가지고서 그대로 외워버리는 형태가 나타나요. 근데 그 책에 들어가 있는 내용 자체는 지금 정상화가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장애인이 사회의 생활 방식과 일반 상황에 가능한 한 가까운 생활 조건과 삶의 형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정상화에 대한 정의입니다. 쌤들 이거 요 표현 그대로 외워서 쓸 수 있겠습니까? 못 씁니다. 정상화 하나는 쓸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모든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답은 이게 맞아요. 근데 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채점이 되는 답이다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게 우선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채점되는 기준으로 들어가는 또 한 가지가 키워드라고 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전체 중요한 단어 몇 개로 이 개념 자체를 풀어내기만 하면 정답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정상화 원리가 어떻다라고 하는 개념은 배웠어요. 써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이 개념을 이끌어서 내줄 키워드를 뽑는 내용 자체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써줘요. 그래서 먼저 그냥 이 내용 자체를 외우다가 어느 순간 외우다 보면 나중에 팔이 아파서 터득을 해요. 요거만 적어야지. 요거만 적어야지. 이렇게 터득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게. 그리고 그 전에 보통 내가 키워드를 먼저 잡기 전에 팔이 먼저 나가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파스, 아대, 붕대, 나중에 이렇게 반깁스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펼쳐지거든요. 근데 그게 오로지 쓰게 되면 나중에 이 팔이 실은 잘 못 견디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그러더라고요. 왼손으로도 글씨 쓰고요. 우리 펜 잡는 방법 있잖아요. 그 자기가 잡는 방법에서 손가락을 여러 개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끼우고 이렇게 끼우고 이렇게 끼우고 쓰고 힘 빼고 쓰고 별별 방법이 다 나와요. 근데 무조건 쓰면서 외우시는 분들은 실은 어쨌든 팔이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뒤에 시험을 치시면 아시겠지만 시험을 치면요. 나도 모르게 이게 힘을 빼고 서서히 답이 안 써져요. 모의고사다라고 하는 거 물론 그걸로 선생님들 합격 당락이 결정되는 부분 아니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시험이고 테스트다라고 하는 게 드는 순간 생각이 드는 순간 힘을 빡 주고 따다다다닥 이렇게 적기 때문에 그 한 2장 남짓 그렇게 많이 분량을 적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실은 팔이 더 문제가 돼요. 항상. 그래서 우선은 무조건 쓰는 것만으로 우리가 외운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앞에 먼저 내가 초점을 잡는다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 자, 기출문제에서 나왔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나왔는 거 개념, 정상화다라고 하는 거는 실은 정상화 그 개념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 있죠. 특히 뭐 협력에서 스테이션 교수의 장점, 단점 이런 거 자체가 있을 겁니다. 근데 기출문제 나왔던 거는 그 안에서 초점은 하나예요. 장단점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다. 아니면 대안교수 쪽, 평행교수 쪽 할까요? 자, 거기에서 장점은 무엇이다. 단점은 무엇이다. 근데 문제는 자, 시험 문제에 나온 건 하나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몇 개가 있습니까? 책에 보면 장점 몇 개 있어요. 3개씩 나와 있죠. 보통 그래요. 시험 문제에 나왔는 거 요만큼만 나왔어요.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붙어 있는 확장해서 보는 거 자체가 아니고요. 거기에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이 한 개가 아니에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합니까? 다 외우죠, 3개. 물론 아셔야 돼요. 물론 아셔야 돼요. 근데 우선은 내가 먼저 쓰기 위해서 이 개념의 핵심을 먼저 떠올리고 거기서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이에요. 나중에 이걸 몰라도 3개를 다 몰라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 우선은 핵심을 먼저 갖춰놓고 내가 요만큼을 적은 다음에 덧붙여 나가야지 처음부터 이 3개를 한꺼번에 다 적고 그걸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중에서 나왔던 게 뭐다. 나왔는 것 중에서 이 긴 문장 중에서 뭘 적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기출문제 답으로 나왔는 것 자체만으로 뭡니까? 전 내용을 공부는 했지만 그 중에서 우선순위 뭐부터 적어야 돼? 이 중에서 핵심은 무엇이야? 라고 하는 것 자체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7, 8월 달에 가서 내가 쓰려고 했을 때 조금이라도 나옵니다. 그래도 잘 안 나와요. 쓰기라고 하는 것 자체는 표현 언어의 제일 마지막이에요. 지금은 우리 공부했는 패턴 자체가 수용 언어 형태로 지금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형태로만 공부를 했고 이제부터 서서히 표현하는 형태로 바꿔나가셔야 되는데 표현은 말하기랑 그 다음에 쓰기 2가지로 나눠지죠. 쓰기가 말보다 뒤에 나타납니다.
말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쓰기가 나오는데 선생님들 지금 말하기라도 연습을 해 보셨어요? 안 하셨죠? 자, 말하기만 해도 지금 정상화가 뭐예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이렇게 되지 어떠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나오려고 해도 뭐예요? 어떤 대강 이렇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우선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잡혀야만 이런 말 저런 말 저런 말 단어라도 먼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말은 아시겠지만 바꾸기가 되게 쉬워요. 그리고 이 말 했다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우선은 내가 수정하기가 굉장히 쉬운 부분입니다. 쓰기보다는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기가 먼저 오셔야 돼요. 연습 자체를. 그래서 우선은 전체 내용에서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 그 중에서 더 우선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내가 이 개념을 표현하려면 어떤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뽑아내셔야 되고요. 그걸 뭐다? 말을 통해서 문맥의 맥락 자체를 형성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쓰면서 말했는 거 그대로 쓰면요.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바뀌죠. 수정하고 매끄럽게 만들고 압축하고 이게 바뀌죠. 그래서 쓰기는 내가 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난 뒤에 요거를 요약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예쁘게 정리하는 형태로 그렇게 쓰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인드맵 강의는 아마 선생님들이 예습을 많이 해 오셔야 할 겁니다. 그냥 앞에 3월에서 5월 강의처럼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듣고 있으시면 아마 물론 다시 상기시키는 것 자체는 좋겠지만 쌤들이 이제 7, 8월에 이제 답을 적어 나가고 이런 부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도움이 적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쌤들이 스터디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또 그때 스터디들이 아마 방향을 제가 두 번째 스터디를 이렇게 잡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기출 두 번째 풀이 쪽에 초점을 두실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선은 지금 3월에서 5월달 기출풀이 하는 부분을 자, 쌤들이 제일 마지막쯤으로 가면 한 5월 말쯤에 했던 기출풀이가 아마 가장 잘 하셨을 겁니다. 했다면. 왜냐하면 3월달 자체 4월 초까지만 해도 이게 맞나 아닌가 그다음 공부하는 패턴이나 이런 게 안 맞아 들어갔기 때문에 좀 버벅거리셨을 거고요. 이제 그거를 꾸준히 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5월달 부분 자체가 좀 잘했다. 그나마 잘했다 싶고 3월달 4월달은 되게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그거를 메우세요. 자, 지금 이제부터 중요한 부분은 그거예요. 지금 쌤들이 1월 달부터 공부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월 달까지를 잘랐으면 2번을 보셨어요. 전 영역을 도는 거 2번을 말을 합니다. 3월 달부터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1번을 보셨어요. 간단하게. 자, 제가 전체 영역을 서클 도는 것 자체를 3번 돌면서 전체 수준을 맞춰야 된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시각장애도 청각장애도 그 다음에 의사소통장애도 전체 내가 100으로 봤을 때 뭐다? 여기에 50이다라고 하는 수준을 전체적으로 맞추셔야 돼요. 근데 분명히 이게 들쭉날쭉 떼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 50%를 맞추려고 하면 청각 좀 어렵습니다. 의사소통 그냥 싫어요. 내가 좀 좋다라고 하는 부분, 잘했는 부분 자체는 이미 50% 차 있는 것도 있는데 어떤 거는 어떻게 돼요? 20%밖에 안 차 있는 것들이 있어요. 쌤 지금 7월달 그나마 7월은 그나마 괜찮은데요. 7월 쌤 7월이 생각보다 고비가 많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떨어진 사람들이 언제 나타날까요? 1월에서 6월달까지 노량진이 잘 안 올라옵니다. 특히 작년에 선생님들이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작년 1차 합격생들입니다. 최종에서만 떨어지신 분들. 1차 합격하신 분들. 걔들 지금 오면 다 까먹었다라고 해도요. 다시 공부를 하면요. 한 번만에 올라오는 속도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걔들은 작년에 답을 써봤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7, 8월 달에 쌤들보다 답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첨삭을 딱 하는 순간 나의 답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똑같이 비슷하게 하는 우리 스터디 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의 답을 돌려가면서 보게 되죠. 쟤 잘한다. 대단하다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떡하지로 우리는 가요. 별 수 없어요. 우리는 경쟁 시험이기 때문에 쟤보다는 내가 잘해야지 붙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 그렇게 되면 내가 못하는 게 두드러지게 보이죠. 이 영역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얘를 그러면 내가 7, 8월 달 사이에 의사소통에만 시간을 다른 것보다 2배를 투자를 해서 이만큼 메우겠다. 될까요? 안 될까요? 7, 8월 달 가는 순간 답을 쓰는 순간 우리는 초점이 답을 쓰는 데 맞춰집니다. 그리고 답을 매끄럽게 쓴다, 예쁘게 쓴다, 어떻게 쓴다. 근데 나는 못 썼다에 초점이 맞춰지면 외워야지. 그리고 뭔가를 해야지라는 생각이 다 외워야지로 가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메운다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7, 8월 달, 9월 달을 가면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 50, 20 이렇게 차이 났던 부분 자체가요. 외워지는 부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차이가 훨씬 더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10월 달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요. AAC 안에 그 구성 요소 있죠. 그거조차도 다 모르는 분이 생깁니다. 근데 걔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해서 모른다. 그게 아니고요. 나머지 청각, 자기가 공부했던 부분을 되게 잘해요. 근데 AAC를 잘 못하거든요. 그럼 걔는 여기에서 계속 머무르는 형태가 나타나 버려요. 그리고 뒤로 가서 이제 내가 이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내가 알죠. 알아먹는 것도 있고요. 책 보면 아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공부를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안 나와주지 않을까? 내가 못하는 부분은 안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서 끝까지 저한테 묻는 게 그거예요. 쌤 자바라가 나올까요? 아직도 AAC가 나올 문제가 많나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은 그렇게 되는데 쌤 7, 8월까지 가면 물론 3번 돌면서 전체 수준이 여기까지 5, 60%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볼 때, 2번 볼 때, 3번 볼 때 여기 올라오는 속도가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들은 초반에 많이 올라오고 2, 3번째 적게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 초반에 되게 적게 올라오고요. 2번째, 3번째에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말을 하는 거고 내가 공부를 많이 했고 적게 했고에 따라 지금 영역별 편차가 있는 부분은 지금 배워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쌤들이 지금 여러 영역 자체를 미리 예습을 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은 것 자체는 아는데 만약에 내가 오늘 하는 부분에서 나는 청각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다른 부분보다 청각은 책을 한 번 더 보신다거나 그냥 마인드맵 훑어보고 그다음 기출 몇 개 풀었는 걸로 끝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강론 내에서 이 부분 정확하게 맞다. 그다음 이 문제 해석할 때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고 끼워 맞추는 문제 있죠. 문제집에서 답이 이거래. 그래. 너는 이거다. 외웠던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머리가 정리가 되고 다시 보면 다시 해설이 가능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또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책 다시 보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50을 맞추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선생님들이 나중에 덜 불안해집니다. 자, 나는 의사소통이 20% 수준입니다. 의사소통 시험 칠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문제를 볼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의사소통 시험 치는 날 혹시 내가 첨삭에 걸리지 않을까? 배가 아파서 못 와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희한하게 자기가 제일 약한 부분만 자기 첨삭이 걸린대요. 제가 알고 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랜덤으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쌤들이 지금 분명히 본인들이 아세요.
이 부분은 좀 잘 됐다. 이 부분은 안 됐다. 그 다음에 그게 공부가 하기 싫어서 안 됐던 부분도 있는데 유독 나한테 어려운 과목 자체가 존재를 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자체를 메꾸는 부분 자체를 먼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강의를 예습을 하실 때는 기출문제 안에서 딱 나왔던 거 무엇이 나오는가,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답이다 라고 하는 거를 왜 답이다 라고 하는 거를 찾으라 그랬죠. 왜 라고 하는 부분이 이 문장이다 이런 내용이다가 아니라 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써보기 위하기 위해 쓰려고 하면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좋겠구나. 왜 요게 나왔는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답이 이거잖아요. 이 많은 내용 중에 왜 이게 나왔을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계속 체크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보는 능력이나 우선적으로 뽑아내는 능력이나 요거 자체가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6월 강의 같은 경우에는 예습하는 형태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근데 어차피 복습이에요. 그거 자체가 3, 4, 5월 달에 했던 거를 반복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쌤 7, 8월 강의 지금 설명 좀 드리고 갈게요. 지금 그거 사권 쪽으로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거 카페 공지사항은 올릴 겁니다만 7, 8월 같은 경우는 강의가 좀 특이하게 진행되는 형태가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직강 나와서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강의는 목요일, 금요일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강의라고 하는 제가 해설을 하는 강의는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요 목금에 했던 시험 내용, 진도 나갔던 범위를 정확히 그 다음 주. 자, 1주에요. 2주차 금요일 아침에 시험을 칩니다. 자, 그래서 10시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 아마 선생님들이 시험 칠 때는 아마 8시 30분에 오셔야 될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면 늦게 오셔가지고 자기가 첨삭 시간까지 답을 다 적어서 오셔도 되는데 실은 강의를 마친 후에 바로 첨삭이 시작되기 때문에 거리가 먼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와서 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8시 30분부터 시험을 치실 겁니다. 그래서 한 1시간 20분 가까이 시험을 치시고 10시에 다시 강의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17시부터 첨삭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거는 1주차에 첨삭 신청서를 내시면 제가 2주차에 첨삭조를 다 짜서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마 자기가 몇 조에 몇 번이다라고 하는 게 나올 거고 그 해당되는 조마다 첨삭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만 맞게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빈 시간에 공부를 하셔도 되고 보통 그때 스터디 진행 많이 하시고요. 아마 이렇게 될 거고 첨삭이 금요일 하루로 끝날 수가 없어요. 전원 첨삭이 들어가 조별로 그러니까 첨삭은 7명의 한 조로 배정이 될 거고요. 직강입니다. 그 중에서 랜덤으로 뽑습니다. 사다리 타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이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첨삭 시작, 그 강의 시작하는 요 상황, 그 10시에 뽑아요. 그래서 3번 확정. 그러면 그 해당 조에서 3번째 위치가 나다. 그럼 내가 첨삭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답을 우리 조원 전체가 다 같이 보면서 첨삭이 이루어질 거예요. 자, 엄청나겠죠? 내 답을 생판 처음 본 우리 조 첨삭원들이 같이 본다. 그래서 번호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은 첨삭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7월달, 그 다음에 9월달, 11월달 3번 첨삭을 했는데 셋 다 제일 마지막에 걸렸대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5개월 내내 피가 말랐다라는 거예요. 왜냐? 오늘 걸릴지 다음 주, 자, 오늘 내가 답을 못 썼어요. 넘어갔습니다. 좋아요. 다음 주에는 내가 답을 잘 쓴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답을 어느 정도 써오면 거기에 맞게 저도 문제 난이도를 올립니다. 처음에는 좀 쉬워요. 그냥 쓰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가 점점 올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항상 못 칩니다. 더 못 치는 날은 있어요. 근데 더 잘 치는 날은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내 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 첨삭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선생님들이 피 터지게 외워서 옵니다. 그래서 학구열이 가장 불타는 게 7, 8월입니다. 왜냐하면 9월 달부터는 모의고사라서 실은 범위가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강론책 범위예요.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강론책 범위가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강론책 범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는 내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는 내용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근데 7, 8월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제가 제공한 프린트 그 다음에 책 여기 내에서만 나옵니다. 다른 강론은 저도 참조를 하지 않아요. 가르침 범위 안에 거를 쓸 수 있는 게 먼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나왔던 범위 안에서 나옵니다. 못 썼다라는 거는 뭐죠? 공부를 안 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누가 그러더라. 8시 반부터 시험 치는데 6시 반만 돼도 학원에 앞에 꽤 차 있대. 왜냐? 아침에 벼락치기. 그게 7, 8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첨삭이 금요일 날 저녁에 시작이 되어서 그 다음에 아마 토요일 날 오후까지 아마 보통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당되는 어떤 선생님들은 금요일 날 첨삭이 아니라 토요일 날 첨삭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강은요. 그리고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 해당 회차가 있습니다. 몇 회차 부분 자체를 써서 인강에 업로드를 해 주시면 그걸 보고 제가 다 녹음을 해서 드릴 겁니다. 써서 드리니까 전달이 잘 안 되고 저도 쓰다가 보니까 글자가 날아가서 못 알아먹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답을 보고 제가 다 녹음을 해서 올려드려요. 그리고 인강 하신 선생님들 여러분이다 보니까 저도 참 열심히 하는데 한 주 만에 그거를 다 처리를 잘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주, 다다음 주 초까지 아마 해서 그리고 일찍 올라오신 분들은 먼저 제공을 하면 누구는 일찍 올려줬고 누구는 늦게 올려줬고 말이 너무 많아서 동시에 무조건 다 같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2주 이내에 첨삭이 다 되어서 아마 올라갈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인강, 직강 상관이 없는데 지금 7, 8월 달만 강의가 묶음이다 보니까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나 직강 첨삭을 직강으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강의를 들을 수가 없죠. 이런 분들은. 그래서 그분들 따로 신청 받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인강으로 들으십니다. 인강으로 들으시고요. 첨삭만 직강으로 올라와서 노량진에서 받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제 메일로 따로 몇 명 신청을 해주시면 대신 그분들은 시험을 언제 칠 거냐 하면 토요일 날 아마 9시 정도쯤에 요거는 제가 시간 봐서 정확한 시간 다시 알려드릴 겁니다. 아마 9시에서 한 8시 반에서 10시 그 사이에 아마 시험을 치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오전 내에 이 선생님들은 연달아 첨삭을 받고 가시면 되는 형태. 그래서 강의는 인강으로 들으시되 첨삭만 직강으로 하는 형태가 하나 더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제 하시는 분들만 신청이 되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나중에 따로 신청을 해 주시면 얘가 명단을 따로 해서 따로 아마 제공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것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하시던데 그래서 강의는 인강으로 듣되 첨삭만 직강으로 하는 반 자체가 있고 토요일 날 시험 치고 바로 첨삭이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안 좋은 게 그거예요. 공부를 못 해온다라는 거. 실은 여기 5시부터 첨삭 시작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쌤들이 여기 시험 답을 제출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답이나 해답은 드리거든요. 답만 들어가 있는. 그래 해답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자기가 잘 못 썼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서 오세요. 왜냐하면 첨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이거 틀렸어요. 이거 이렇게 쓰세요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답을 쓴 거를 보고 제가 질문을 합니다. 모든 걸 질문을 하진 않고 이 선생님이 이거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불분명한 답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랑 헷갈리는 개념에서 거기 개념이 안 잡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질문을 던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와요. 그래서 확실히 좀 차이가 나고요. 그냥 나머지 쌤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자기가 첨삭이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서 옵니다. 중간에 여백 시간이 있으면 보통은 그냥 많이 들어오고 어떤 쌤들이 해서 오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했는 말이나 이런 부분에서 쌤들이 이해나 받아들이시기가 훨씬 더 쉬우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첨삭은 모든 사람이 필수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첨삭을 나는 받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주차 때 첨삭 신청서 자체를 돌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신 분들만 첨삭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 강의는 안 들어와도 첨삭은 다 들어오더라고. 첨삭이 제가 합격생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도움이 되냐? 라고 했을 때 우선은 가장 도움되는 거는요. 제 첨삭이 도움되기보다는요. 내 답을 다른 사람이 본다라고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부끄럽죠. 못 쓰면. 옆에 애들 다 썼는데 나만 못 썼다. 아니, 솔직히 다른 애들도 다 못 쓰고 나도 못 쓰면 괜찮아요. 그게 제일 좋대요. 그리고 3번이 첨삭을 봤는데 5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도 이 문제를 틀렸는데 3번 애가 틀렸잖아. 그렇게 마음이 뿌듯하대. 나만 틀린 거 아니구나.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다 썼는데 나만 못 썼다.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좀 더 다른 사람 대강 답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고 나면 일반 애들이 여러 명이 이렇구나. 그럼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겠구나. 덜 해야 되겠구나. 이 영역에서는 한 문제로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내가 다른 애들은 이 정도쯤인데 나는 여기가 안 되면 이 영역이 내가 좀 처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여요. 그리고 우선은 내 답을 다른 사람이 봐야 되죠. 그리고 쌤들 빈칸 백지는 제가 첨삭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첨삭은요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써온 부분 자체를 수정을 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쌤들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쓸 때까지의 공부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오는 부분 자체가 같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 자체 애매한 부분들, 특히 자기가 애매하게 알고 있는 거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대강 이건데 라고 하는 거지 정확하게 이거다 맞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확인을 해주는 시스템이 우리는 없죠. 근데 그 부분 자체가 아마 되시면서 내가 무엇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 자체는 좀 체크를 하면서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6월달까지는 참 설렁설렁하게 공부를 했는데 7월, 8월이 가는 순간 굉장히 각박해졌다. 조금 좀 압박이나 요구 자체가 조금 7월부터 조금 바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긴장하라 지금 이런 거 자체가 아니고요. 이렇게 강의 자체가 지금 질문이 너무 많거든요. 이거 자체 유지를 하느냐 싶어서 그래서 유지는 할 거고 전체 시스템이 이렇게 갈 거니까 쌤들이 다음을 위한 공부를 하시는 거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시험을 치러 들어가야 되는 형태의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 맞게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쌤들 지금쯤 되면 특히 앞에 지금 강의를 쉰 부분 자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쌤들이 생활 패턴이 깨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제 몇 시에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몇 시에 주무실 예정입니까? 축구 보셔야죠. 그래, 그거는 봐야지, 그치? 태어나서 처음 있는 일인데. 근데 뭔가 특히 남자쌤들 지금 스포츠 되게 많이 하죠. 지금 야구 시즌이고 그 다음에 이게 되게 많아지고요. 그리고 쌤들 아시겠지만 여기 TV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공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재밌어요. 그래서 자기는 TV 별로 안 보는데 공부를 해야 되면 TV가 그렇게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수강생이 전에 그랬어. 드라마라는 드라마를 다 보는 거예요.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월화 드라마 요즘은 지상파 3, 4만 있는 거 아니죠. 종편도 있죠. 그것까지 다 봐요. 드라마를 다 알더라고. 그것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하는 것보다 공부를 하기 싫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 자체가 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쌤 긴장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일 없을 때입니다. 3월 달에 1월 달에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험 되게 많이 남은 것 같죠? 별로 안 남았어요. 6개월 안 남은 거 아시죠? 이렇게 딱딱 찝으면 그러면서도 내일 되면 어떻게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누워서 핸드폰과 아니면 TV와 혼연일체가 되어 있잖아. 침대와. 그래서 지금 내가 긴장감이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별로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날씨는 어때요? 다 하기 싫은 날씨가 이제 점점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쌤 생활 패턴이 지금 여름에 가장 많이 깨집니다. 그래서 밤낮 바뀌는 거. 그 다음에 쌤들 지금 독서실 들어갔을 때 효율 어떻게 됩니까? 쌤들 7월, 8월부터는 이제 내가 공부하는 시간 이외에요. 쓰는 연습을 해야 되는 시간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 7월부터는 교육과정을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부해야 되는 시간 자체가 조금 플러스 알파가 나와야 돼요. 근데 내가 공부하는 시간 한 시간을 늘리려고 하면 쌤들 지금 효율이 떨어져 있을 때는요. 독서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어떨 때 2시간이 늘어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다 보면 되겠지라고 하면 효율 생각하지 않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나는 독서실에 아침 7시에 가서 밤 10시에 나왔다. 15시간이나 있었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부했는 시간이 8시간이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쌤 여름이에요. 체력 엄청 깎입니다. 여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9월달 어떻게 버티시려고 합니까? 10월달은 어떻게 넘기실래요? 지금 체력을 아끼는 방법은요. 공부를 적게 한다 그게 아니고요. 독서실에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근데 내가 공부해야 되는 시간은요. 해야 되는 내용은 정해져 있죠. 해야 되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하고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려고 하면 효율밖에 없어요. 그래서 쌤들 처음에 하셨던 것처럼 내가 독서실 들어가고 나오는 시간 안에서 스탑워치 시간을 올리는 거 있죠. 그거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 12시간 이상 넘어가시면요. 겨울, 그러니까 10월달 버티기가 쉽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걸 버티시는 분들을 저는 보기는 봤거든요. 근데 그거 진짜 독한 애들 한둘이에요. 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스탑워치 12시간이에요. 그냥 단순히 앉아있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은 쌤들이 독서실에 앉아있는 시간을 지금 12시간 이상씩은 안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들 표정이 누가 그렇게 앉아있지? 이 표정이신데요. 생각보다 꽤 있어요.
조용히 앉아 계시는 분들이 더러더러 있는데 나중에 걔들 병원에 실려갑니다. 남자라서 나는 체력이 있겠거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병원 가서 체력 체크하시면 여기 남자 쌤들 20대시죠? 대부분 아니면 기껏 30이실 겁니다. 60대 할아버지 체력 정말 많이 나옵니다. 앉아 있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건강이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이 아니고요. 10월 달을 버티셔야 돼요. 10월 달은 독서실에서 쌤들 12시간씩 앉아 있습니다. 마지막 11월 달에 얼만큼 앉아 있을 것 같습니까? 시험 치기 2주 전, 10일 전 이럴 때는요. 그때 미쳐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스탑워치 15시간에서 18시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집에서 안 나와요. 고시원에 계시는 분들 고시원에서 밥도요 그냥 서서 대강 국에 밥 말아 먹고 대강 이런 식으로 하고 안 씻어요. 안 씻고 아무것도 안 해야지 열 몇 시간 나올 수가 있거든요. 15시간 이상 가려면 밥 먹고 뭐 하는 시간 다 줄이셔야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를 찍어요. 마지막에 며칠은요. 한 달씩 못 찍습니다. 기껏 한 2주 찍습니다. 근데 그거를 찍으려고 하면 지금 그냥 단순히 앉아 있으면서 시간을 늘려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점점 만들고 그다음 마지막에 그만큼 할 체력 자체가 어느 정도는 유지해 두셔야 되겠죠. 쌤 마지막에 하루 아프면 얼마나 손해인지 아세요? 쌤들 아시겠지만 10월달 감기 제일 많죠. 독감. 독감 걸리면 하루만 앓는 거 아니에요. 기본 3일에서 4일 나갑니다. 아니 그 최소한으로 날아가는 시간이 저는 그때 2주 3주 날아가는 애도 봤어요. 그러니까 역시나 떨어지더라고요. 될 것 같았거든요. 근데 11월 달에 3주를 날렸어. 병원에 계속 들어가 있었어요. 그냥. 근데 그게 7월 달부터 걔가 열 몇 시간씩 계속 찍었던 애였어요. 그 체력이 이제 안 남아 나니까 아무리 링거 맞고 병원에 계속 있어도 그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되는 거는 맞는데요. 지금은 아마 쌤들이 열 몇 시간씩은 잘 못 찍으실 타이밍이에요. 그래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십시오. 근데 내가 체력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꼭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먹을 거 정말 조심하십시오. 식중독 플러스 그리고 보통 제가 첨삭을 할 때 선생님들이 못 온다고 연락을 주시는데 그게 대부분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장염이에요. 대부분 장염이 뭐 약속 있을 때는 있는데 건강 쪽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항상 장염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쌤들 화장실 많이 가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게 있는 동시에 지금 음식 자체가 여기서 드시면 아무래도 밖에 음식이기 때문에 썩 상태가 위생 상태나 이런 게 집에서 하는 것만큼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탈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쌤 장염 걸리면 그것도 한 2주 날아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공부는요, 쌤, 내가 오늘 몇 시간 하는 거 자체도 되게 중요한데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자체를 만드시려고 하면 내 건강 관리가 첫 번째로 먼저 되셔야 됩니다. 그거 꼭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지금 새로 들어가면서 좀 설명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아마 전체 강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